네, 금요일에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라이프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세 가지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우리 첫 번째 아이템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수익률 두 자릿수 강남 부자들이 몰린 곳입니다. 강남 부자들 어느 곳에 투자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많을 텐데 어디입니까? 네, 올해 들어서 국내에서 대표적인 신흥국 채권으로 꼽히고 있는 브라질 채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브라질 채권 투자. 우선 브라질 채권 조금 쉬운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알고 싶네요. 네, 브라질 채권은 이 브라질의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이라든지 정책 집행을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 채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채권 상품이 가진 이자 수익이고요. 둘째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자본 차익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환차익이 있고요. 네, 신흥국 채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익. 자, 그거를 브라질 채권을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자 수익을 보면요. 현재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연 10.5%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대 5.5%인 점을 고려하면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높은 편인데요. 이 높은 기준금리로 브라질 채권이 이자 수익률 역시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브라질 기준금리가 연 10.5%나 되군요. 실제 시장 금리는 어떻죠? 네, 현재 시각으로 지난 10일 기준의 브라질 10년 채권의 수익률은 12.05%였습니다. 그리고 3년물은 11.585%, 2년물은 11.4488% 등이었는데요. 매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를 웃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채권 금리 자체가 10%를 넘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아까 두 번째 얘기한 이제 자본 차익 면에서 신흥국 채권 투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통 신흥국의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 차익을 노리고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자본 차익은 채권을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으로 팔 때 발생하는 겁니다. 보통은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미리 채권을 담아둔 투자자는 고점에서 팔아서 이 자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 미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국의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서 브라질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자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금리가 낮으면 채권의 자본 차익이 올라간다, 늘어난다, 기대가 된다 그런 건데 브라질 기준금리 어디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이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는 8% 수준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를 감안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에 나설 것을 함께 권하고 있고요. 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할 때 유의할 거 환차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브라질 통화의 헤아라 가치가 급락하는 등 이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이자보다 우리가 번 수익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이 손익이 차익이 우리가 더 적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인가 12년에 헤아라 가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환차손이 뭐 엄청났었죠. 네, 맞습니다. 네. 헤아라의 환율은 당시에는 1달러당 1.7 헤아라에서 최근에는 1달러당 5.1 헤알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헤아라의 가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고요. 한국 투자자가 산 브라질의 헤아라 채권의 환손실도 7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헤아라 환손실이 70% 넘으면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자본 차익이 아무리 커도 손실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헤아라 가치 더 떨어지고 헤아라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 좀 없을까요? 네, 현재로서 미 연준의 이 기준금리 인하의 시그널은요, 이 헤아라 가치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통화에 저렴할 때 이 투자에 들어가서 우리 브라질 통화가 비쌀 때 빠져나오게 되면 환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수록 글로벌 달러의 가치도 하락합니다. 달러가 약세면 신흥국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한편 브라질의
주가 신용 등급이 상승하면서 헤아라 하락 위험이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헤아라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은 편이다. 그래서 투자들 많이 하고 있다는데 투자금이 얼마나 브라질 국채에 몰리고 있어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요. 지난 1분기 삼성,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KB증권 등 5대 증권사의 브라질 국채 판매액은 8,652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건데요. 특히 지난해 브라질 채권 연간 원화 환산 수익률은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내더라도 세금이 무거우면 소용이 없는데 세금 혹시 어느 정도입니까? 네, 브라질 이 부분 국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이 브라질 채권은 1991년 브라질 정부와의 국제 조세 협약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 소득과 매매 차익 그리고 환차익 모두 다 과세 대상이 아닌 거고요. 다만 유의할 건 2025년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따라서 브라질 국채는 예외 없이 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국채를 사고 팔면서 이득을 봤을 때 250만 원을 공제한 뒤에 매매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 점도 반드시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요즘 강남 부자들이 많이 한다는 브라질 국채 투자 내용과 유의점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뭘 준비하셨나요? 네, 두 번째 주제는 같은 듯 다른 트래블 카드 맞춤형 알려드립니다. 트래블 카드 요즘 뭐 여름이니까 휴가철 트래블 카드 많이 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트래블 카드 좀 인기를 끌고 있나요? 네, 트래블 카드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외 결제를 했을 때 수수료가 무료라는 겁니다. 신한, 삼성, 현대 등 국내 카드사 8곳의 4월 말 누적 기준 신용카드 그리고 직불, 체크카드의 개인 해외 이용 금액을 살펴봤을 때 5조 9,33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1.1%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직불, 체크카드의 결제액은 전년 대비 71.4%로 급증했고요. 네, 많이들 해외에서 쓰고 있네요. 은행들도 이제 카드 경쟁 치열할 텐데 하나은행이 주목을 끄네요.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체크 카드 고객이 벌써 5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은행은 트래블 카드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금융그룹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가 2022년 7월에 첫 선을 보였는데 이번에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도 열렸는데요. 여기에 함영주 회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성공 협업 사례를 극찬하면서 이 트래블로그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함영주 회장도 마케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은행이 이 트래블 카드 1등을 지키기 위해서 내놓은 전략은 뭡니까? 네, 이 해외여행 성수기가 곧 찾아오잖아요. 이 시기에 맞춰서 내달 트래블로그 마일리지 카드 2종을 출시합니다. 환전과 결제에 특화된 서비스에 마일리지 혜택까지 연결을 한 게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새로 출시되는 카드는 하나머니 애플리케이션에서 22일부터 사전 예약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 고객 중에서 선착순 10,00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뭐 하나은행뿐은 아니죠. 트래블 카드 업계 새로운 강자로 신한은행이 지금 두드러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출시된 신한은행의 솔트래블 체크카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신한금융에서도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문동건 신한카드 사장이 홍보대사를 자처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한 트래블 카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세계 30종의 통화 무료 환전부터 그리고 해외 결제, ATM 인출 수수료 면제, 해외 대중교통 1% 할인 등 특화 프리미엄 서비스를 여러 가지 탑재를 했습니다. 또 사용 후에 남은 외화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원화로 다시 환전을 할 때 수수료는 50% 우대를 해주고요. 미국 달러와 유로를 카드와 연계된 신한은행의 전용 외화 계좌에 넣어두면 각각 연 2%, 1.5%의 이자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새롭게 트래블 카드 시장에 동참한 은행들도 있죠? 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인데요. 먼저 국민은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특화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로 33종의 통화를 대상으로 무료 환전을 지원하고요. 전월의 이용 실적과는 관계없이 해외 가맹점 결제 그리고 해외 ATM 인출에 따른 수수료 전부 다 면제를 해줍니다. 연말까지 재환전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환율 10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이 국내 여행객을 위한 혜택도 꽤 많습니다. KB 페이 온 오프라인 결제를 할 때 철도, 고속버스, 주차장, 전국의 맛집 등에서 환급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요. 카드 출시를 기념해서 28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는데요. 500만 원짜리 여행 상품권에 신라 호텔 숙박권 등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은행 500만 원짜리 여행 상품권까지 걸었는데 우리금융그룹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그룹에서는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선보였습니다. 위비트래블 카드는요, 30개의 통화의 환전 수수료가 면제되고요. 해외 결제나 해외 ATM 출금 수수료 면제, 그리고 전 세계의 1,300여 개 공항 라운지 연 2회의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위비 트래블 체크 카드. 작년에 우리 카드에서 트래블 카드를 내놓았었는데 이 트래블 카드와는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이 카드는 우리 전에 같이 한번 살펴본 적이 네. 있었는데요. 트래블 월렛과 함께 출시를 했었던 트래블 월렛 우리카드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혜택은 위비 트래블 체크카드와 유사하지만 사실상 환전 가능 통화는 트래블 월렛 우리카드가 38개국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금융이 차별화된 혜택으로 내세운 건 바로 캐시백 부분인데요. 위비 트래블 체크카드는 국내외 이용 시 5%의 캐시백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구분과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서 9,000원까지 차등 적용되고요. 월 캐시백 한도는 최대 3만 원인데 외화 예금의 외화를 예치한 경우에는 미국 달러는 연 2%, 유로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트래블 카드 경쟁이 치열하네요. CEO들도 나서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데 혹시 뭐 출혈 경쟁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 트래블 카드들은 역마진은 안 나는 정도로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들이 큰 마진이 남지 않음에도 일제히 이 시장에 뛰어드는 배경에는요. 여행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 이용자를 붙잡아서 이용자 수를 늘리려는 이 금융사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이용자가 트래블 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사 플랫폼에 익숙해지면 자사 은행 계좌도 신설하는 등 효과까지 거둬서 계열사 간의 교차 고객 확보도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트래블 카드 경쟁 마지막 주제는 뭘 준비하셨나요? 네, 마지막 주제 이제는 25만 원까지 인정해 드립니다.입니다. 25만 원까지 인정한다. 뭘 25만 원까지 인정하는 거죠? 네, 우리가 내 집 마련의 필수 수단, 필수 도구로 여겨지는 청약 통장의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 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청약 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된 겁니다. 네, 지금 납입 인정액은 얼마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월 10만 원까지가 인정되는데요. 앞으로는 월 25만 원까지로 늘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월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인데 10만 원을 넣어도 50만 원을 넣어도 이때까지는 10만 원만 납입을 한 것으로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25만 원까지 이 금액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지금은 10만 원인데 25만 원으로 높이는 이유 어떤 겁니까? 네, 대개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가 갈린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당첨선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취지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납입 인정 금액 10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히 중요한 제도가 바뀌는데
또 주목할 만한 변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의 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야 통장 하나로 공공과 민영주택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 들어놓은 청약예부금 통장으로는 공공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이 민영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통장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은 이제 9월이로 나와 있네요. 네, 금요일에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